2015년 6월 30일 화요일, 자, 야간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회원님들, 그런데 정말 이 특이한 게, 이 시장에 한번 훅 빠졌다가 반등을 주니까, 어떻게 된 게 방송에 접속하시는 회원님들이 더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장이 훅 빠졌다가 반등이 나오니까, 진짜 가지고 있는 종목이 반등이 나와서 기분 좋아서 온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늘 이후에 방송도 왠지 녹화 방송도 많이 보실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뭐 잘 돼서 이 방송을 본다라기보다 그런 것 같아요. 나는 망했는데 남들은 어쩐가 하는 거 살펴보려고. 혹시 나만 망한 건 아니겠지 왠지 그런 거. 방송 분위기를 보면서 나는 개 망했는데 혹시 다른 사람들은 설마 이거 불행하게 다른 놈들은 잘 된 거 아니겠지 설마 이러면서 이제 기웃기웃거리는 거죠. 그럼 그렇지 그래 너도 망해야지 아마 이러면서 어떤 동병상련의 어떤 기쁨을 느끼려고 그죠? 아주 그 나쁜 심정으로 이 방송을 클릭을 하지 않을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의원님들. 예, 그러시면 안 되고요. 예, 저는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제 방송을, 예를 들어서, 제 장중 방송에 대해서 상담을 뭐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는데, 조금 시장이 좀 안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냥, 매매를 아예 안 시켜버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한 발 벗어나서 그냥 관망, 좀 구경꾼의 입장에 지금 놓여있는 상황인데 오늘 회원님들도 제가 짧게 시장 상황에 대해서 자 설명을 드리자면은 지금 그리스가 채권단과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죠? 어느 한쪽도 양보를 지금 하고 싶은 마음은 사실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회원님들? 채권단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더 정확하게 받아내야 되는 게 이 채권단의 입장이고 그리스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더 깎는 게 당연히 얘네들이 입장일 것인데 당연히 서로 상반된 지금 입장이 있는 겁니다. 상반된 입장에 어느 하나 더 이상 양보를 하기에는 사실상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협상 자체가 쉽게 풀려나갈 가능성이 별로 없고요. 그리고 이미 5년 거의 시간상으로 이 유로존 내에서 그리스가 골칫덩어리가 된 지 거의 5년입니다. 5년. 회원님들 2009년 금융위기 때부터 꾸준히 나왔던 이야기고요. 그래서 설사 그리스가 이렇게 유로존에서 탈퇴를 한다고 하더라도 물론 물론 한 번에 큰 급락은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그 급락이 마치 우리 주식시장처럼 오늘 회원님들이 보셨던 우리 주식시장처럼 한번 이렇게 확 빠졌다가 급 반등이 나오는 형태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게 좋아요. 터트릴 거면 빨리 터트리는 게 좋지. 예를 들어서 그리스가 빚을 갚든지 아니면은 그냥 땅바닥에 누워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로 결판을 빨리 내는 게 좋아요. 빨리. 어느 한쪽이든 결판이 빨리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 이 그리스가 지니고 있는 어떤 이런 부채는 더 이상의 이 악재로서 작동을 하지 못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터트리는 게 좋습니다. 다만 이제는 터트렸을 때 단시일 내에 상당히 강력한 단기 급락은 나올 수 있다. 이거. 1년 내내 뭐 계속 장이 빠지는 게 아니라 짧게 한 몇 주간에 걸쳐서 한번 아주 강하게 살짝이 아니라 아주 강하게 확 빠졌다가 순식간에 치고 올라갈 수 있거든요. 한 투매가 나왔다가 급 반등이 나온다는 얘기죠. 투매가 나왔다. 예를 들면 지금 지수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여기 지금 보시면은 자,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한번 급락이 나왔다가 자, 짧은 시간이죠. 사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급락이 나왔다가 한 번에 확 빠졌다가 보시면은 이제 이 이후에 올라간단 말입니다. 자, 지수는 보시면요. 문제는 요 구간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요 구간. 요 구간 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손절을 못했다. 아니면 요 구간에 종목을 많이 가지고 있다가 두들겨 맞았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요 구간에서 샀다고 칠게요. 한 2150포인트 부근에서. 그럼 본전까지 올라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이게 오래 걸리게 됩니다.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지 간에 그냥 확 묵혀놨다가 나중에 올라오면 본전 챙길 거야. 이래버리시면 안 되죠.
그죠? 왜냐하면 상당히 시간이, 자, 보시면은, 자, 회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2150포인트 부분에서, 자, 주식을 샀는데 갑자기 급락을 맞아가지고, 아휴, 이걸 어쩌노. 뭐, 그냥, 내가 갖고 있어야 되겠다. 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버리신다면은, 자, 다시 2150포인트까지 올라오는데, 물이 얼마나 걸립니까? 물이 얼마나? 한 4, 5년 걸리죠. 지금 보시면. 한 4, 5년 걸려야 그나마 본전을 찾을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이 4, 5년이 걸리는 시간 동안에 회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 중에 하나가 망할 수도 있거든요. 망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구간을 굉장히 잘 피하시는 게 요령인데, 자, 지금 계속해서 그리스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자, 지금 부도가 날지 안 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맞습니까? 회원님들? 예, 참태현님, 예, 어서오세요. 예, 땀주롱님, 스매끼리 닭강님, 예, 반갑습니다. 자, 그죠? 그리스와 관련해서 뭐 여러가지 안 좋은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예측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막판에 이게 뭐 타결이 잘 될지, 아니면은 뭐 지금 약간 불안불안한 상태로 진짜 한번 이 그리스가 터트려 버릴지, 자, 그거는 지금 누구도 예측을 하기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 상태에서 도박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잠깐 요 구간 동안에 살짝 피해 있는 게 좋겠죠. 피해 있는다라는 말의 의미를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데, 무조건 뭐 한 달, 두 달 매매를 다 쉬어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쉬어버리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종목은 예를 들어서 한 두세 종목 정도씩, 그러니까 종목을 더 압축을 하셔야 돼요. 완전히 그냥 참기름 짜듯이 압축을 하셔가지고 요 두세 종목 정도로만 해서, 예를 들면 현금은 한 70% 정도 남겨놓고, 그러니까 그리스 사태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주식 비중은 한 30% 정도로 굉장히 소극적으로 운용은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저걸 갖다가 실제로 저런 장을 실제로 겪는 거랑 안 겪는 거랑은 전혀 틀립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회원님들 중에서 지금 이때 당시 이 분위기를, 그 다음 2009년 당시의 어떤 폭락의 분위기를 제대로 겪어보시지 못한 분들이 아마 이 방송에는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 분위기를 실제로 겪어보시지 못하신 분들, 이 분위기를 실제로 겪어보지 못한 분들은 절대로 몰라요. 뭐 폭락장이 어쩌네 저쩌네, 뭐 오늘 장이 많이 빠지네 어쩌네 저쩌네. 그 상태에서, 자, 우리 회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오늘 뭐 이렇게 잠깐 아침에 빠질 때, 이거 뺨을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얼얼하더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상태에서 뺨을 한 200대를 더 후려 맞으면은 이 상태의 느낌을 회원님들이 알 수가 있어요. 요게 이제 200대짜리고, 회원님들. 자, 요게 이제 왼쪽 뺨 200대. 이게 이제 오른쪽 왼쪽 테크노로 400대짜리입니다. 오른쪽 왼쪽 번갈아 가면서 띠띠띠띠띠띠. 자, 이게 오른쪽 왼쪽 400대짜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직 시작도 안 했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요런 거는 그렇게 된다고 해서 회원님들이 무조건 망하거나 크게 다치거나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버텨줄 종목은 버티죠. 무조건 간다라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의 어떤 대처 방안도, 자금 운용 방안도 회원님들이 좀 공부를 하실 기회입니다. 이거는 사실상 회원님들, 자, 이렇게 급락장이 나온다라고 칠게요. 요거, 자, 돈 주고 급락장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자, 돈 주고, 회원님들이 이 돈 주고 이런 식의 급락장을 만들어 보고, 이런 식의 급락장을 겪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것도 회원님들이 생애에 몇 번 겪을까 말까 한 그런 장이에요. 앞으로도 이런 장을 겪으실 것이고, 지금보다 예를 들어서 뭐 5년 후에 10년 후에 급락장이 만약에 온다라고 칠게요. 그때는 더 큰 금액으로 맞으실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차라리 지금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회원님들이 한번 맞아서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럴 때 자금 운용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한번 실제로 피부로 겪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면 1번 한번 눌러주시고요. 회원님들 다 들어가서 다 망하십시오. 에라이 그냥 다 처맞고 우리 그냥 장렬하게 그냥 전사합시다. 이게 아니죠. 남은 마지막 한 사람까지 우리가 끝까지 저항을 하다가 우리 다 같이 장렬하게 전사하자, 이 이야기가 아니죠. 이런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고 경험을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힌트를 드리잖아요, 제가 또. 자, 주식 비중은 이 상황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예를 들어서 채권단에서 그리스에게 뭐 돈을 더 빌려주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결이 좀 더 훨씬 더 느슨하게, 단순히 돈을 좀 더 지금 빌려주는 거는 전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
다음 달에 또 갚으라고 그럴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몇 조 원을 더 빌려줘봤자 당장 다음 달에 빚이 또 돌아온단 말입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면 1번 한번 눌러주시고요. 돈 조금 더 빌려주기로 했다라고 이렇게 타결이 된다고 해서 절대로 이 그리스 문제가 타결이 되질 않아요. 왜냐? 다음 달, 다다음 달 계속해서 돈이 돌아오는데 여기서 2번 잘못 누르면 그죠? 강퇴되는 거 우리 회원님들 다 아시죠? 그죠? 저놈 저거 강퇴시켜야 되겠네 저거. 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진짜 강퇴당합니다. 진짜. 어? 낙화 유수 저거 진짜 외환 저거 진짜. 제 인생에 제 인생에 저 흉물을 안 것 자체가 진짜 악연입니다. 악연. 우리 회원님들 잠깐 이야기 좀 하고 갈게요. 자, 우리 이제 이 낙화 유수 같은 학생이 우리 이 낙화 유수 같은 어린 친구가 이게 우리 낙화 유수 같은 어린 친구의 우리 어린 친구의 진로예요. 이게 TV에 나오더라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문과를 입성을 하게 되면은 경상계열로 가면은 CEO가 됐다가 부도 결국은 치킨집, 경상계열로 갔다가 백수가 되었다가 아사. 이거 뭐 결국은 잠깐만 이거 결국은 다 죽는다는 얘기잖아. 잠깐만 이거. 잠깐만요. 초, 중, 고까지 나와서 이과로 가게 되면은 자연계열로 가면은 아사. 공학계열로 가면은 과로. 과로로 인해 가지고 과로사를 하든가 결국은 치킨집을 하든가. 이거 뭐 결국은 그냥 다 죽는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봐봐. 이게 네 그거라니까. 낙화유세. 이게 네 미래라고 네 미래에. 그러니까 이렇게 안 되려면은 책 좀 읽으라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 기초가. 너는 지금 기초가 안 돼 있단 말이야. 이게 복재성님 뭐가 으르렁 멍멍이에요. 이 몽둥이로 또 가져와서 제가 또 이 으르렁 멍멍 하시는 분들은 몽둥이로 야들야들해질 때까지 그냥 야들야들해질 때까지 찜질합니다. 저는 이름이 좀 그래요. 그러면 안 되겠다. 자, 우리 거시기님, 자 빨리 필명 바꿔요. 필명 빨리 안 바꾸면 아시죠? 필명 빨리 안 바꾸면 어디 갔더라? 잠깐만요. 필명 빨리 안 바꾸면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여기 보이시죠? 여기 솥 보이지요? 솥. 여기 솥 보이죠? 여기 솥. 제2의 복제성. 미치겠다. 잠깐만요. 잠시만 타임. 이거 오늘 이러면은 이거 녹화 방송이 잠깐만요. 조금 힘들어지는데 잠깐만요. 제가 잠깐만요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뭡니까? 핵탄두 하나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핵탄두. 장난이 이제 조금씩 도를 넘어가면은 도를 넘어가면 그냥 바로 바로 알죠. 여기 바로 알죠. 바로 가는 겁니다. 그냥. 자, 무서워요. 만만님 무서워요. 자, 요렇게 이제 빠졌다가 자,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이야기했죠? 아이씨. 자, 아무튼 이 상황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서워하실 필요도 없고 자, 종목 비중은 얼마라고 한다고 그랬죠? 자, 일단은 종목 비중은 가급적이면 30%를 넘지 않는 선에서 매매를 하세요. 30%를 넘지 않는 선에서. 그리고 이거 돈을 좀 더 빌려주기로 했다라는 것은 절대로 그게 깔끔하게 끝난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다음 달에 또 갚아야 되고 다음 달에 또 다음 달에 계속해서 돌아옵니다. 계속해서 돌아온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다음 달에도 갚아야 돼. 또 다음 달에도 갚아야 돼. 그러잖아요. 우리는 완전히 갚기 전까지는 계속 갚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갚아야 되는 돈들이 그렇게 빨리빨리 안 줄어 나갈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가 그 불안감을 그대로 유지하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해결이 되려면은 좀 더 이 채권단이 빚을 갚아야 되는 기간을 좀 늘려줘야 되고
돈을 추가로 빌려줄 때 앞으로 돌아올 이 몇 개월간의 빚을 상환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많은 금액을 추가로 지원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확 실제로 이 상황이 끝나기에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매달 매달 빚이 돌아올 텐데 지금 조금 돈 더 빌린다 해봐야 한두 달 정도 막을 수 있을 정도의 미봉책 수준으로 돈을 빌려줄 것 같으면은 그거는 결국은 악재를 한두 달 정도 뒤로 더 미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그냥 매도 먼저 맞는다고 확 그냥 터트릴 거면 터트리고 그냥 유로존이 한 대 그냥 그리스 쥐어 박아버리든가 차라리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가급적이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자, 그렇게 되면은 연쇄 탈퇴, 유로존에서의 자 연쇄 탈퇴 사태라든가 아니면은 다소 좀 더 그죠? 격렬한 상황으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어떤 다른 변수들이 또 막 더 터져 나올 수 있으니까 채권단에서 만약에 돈을 빌려주려고 마음을 먹었더라면은 확실하게 차라리 그냥 더 빌려줘서 기간도 더 늘려주고 하는 것이 좋은데 사실상 그렇게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상황이 양쪽 다에게 모두에게 굉장히 힘든 과제이고 지금 이 상황이 절대로 쉽게 풀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합의 보는데 실패를 했다 이거예요. 오늘 밤에 뉴스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해외 증시가 대강 한 1%쯤 올랐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1%쯤 올랐어요. 해외 증시가 아니면 1, 2%쯤 올랐어요. 1, 2%쯤. 그래서 뉴스를 회원님들이 읽어봤다 이거예요. 보니까 타결이 되진 않았는데 다음 달, 다다음 달로 회의를 다시 미루면서 뭐 돈도 조금 더 빌려주기로 하고 그리스도 뭐 좀 더 잘 갚기로 하고 자 그러면서 다음 달까지는 일단 뭐 이렇게 더 지켜보기로 했다 이런 거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한 2% 반등 나오면은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은 와 이거 진짜 해결되는갑다. 해결됐나 보네. 굉장히 빠르고 성급하게 판단합니다. 굉장히 빠르고 성급하게. 자, 그런 식으로 너무 굉장히 빠르고 성급하게 판단을 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려는 이야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확실히 해결이 됐다. 극적인 타결. 뭐 이런 식으로 헤드라인으로 다룰 때까지는 절대로 이 방심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회원님들.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면 1번 한번 눌러주세요. 우리 회원님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상황이 완전히 좀 어느 정도, 자, 우리 이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는, 주식 비중을 한 30% 정도로 좀 소극적으로, 뭐, 아예 그냥 사건이 확 터져버리건, 잘 해결이 되건 간에, 그 전까지는 너무 이 종목을 좀 적게, 가급적이면 적게 들고 가려고 하시고, 가급적이면 또 적은 기간, 작은 기간으로 좀 가져가셔야 되겠는데,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종목을 압축을 해야 되겠죠. 압축. 그럼 어떤 식으로 압축을 하면 좋을까요? 자, 이제는 종목을 그러면 압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적은 금액만 우리가 운용을 해야 되니까 예전처럼 종목을 많이 뽑아버리면 자, 금액 자체를 줄여야 되는데 적은 종목을 거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버리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종목을 결국은 압축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죠. 종목 압축. 자, 그러면 종목을 어떻게 압축을 할까? 일단은 차트 모양이 좋아야 되겠죠. 매물대를 뚫어주는 차트를 보셔야 되겠죠. 매물대, 전고점 혹은 저항대. 자, 매물대를 뚫어주는 종목을 잘 보셔야 되겠고 근데 매물대를 뚫어주는 종목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어떤 종목은 예를 들면 자, 어떤 종목은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뭐 요렇게 뚫어주는 종목, 예를 들어서 요렇게 뚫어주는 종목도 있을 수 있고 막 5% 정도, 4% 정도 올라가면서 또 다른 어떤 종목은 요렇게 전 고점이 있는데 자, 만 14% 혹은 20%막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될까요? 자, 이게 1번, 자, 이게 2번. 자, 어떤 종목이 좋은 종목일까? 이 경우에는 둘 다 똑같이 뉴스도 있다고 칠게요. 자, 둘 다 똑같이 뉴스와 호재도 있어. 그러면은 2번이 되겠죠. 2번이죠. 2번. 당연한 거죠.
2번이죠. 왜 2번일까요? 돈이 더 많이 몰리잖아요. 돈이 더 많이 몰리고 살려는 사람들이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려는 사람들이 더 많이 몰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격이 당연히 높아지겠죠. 맞나요, 회원님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그 1번 누르신 분들은 반성하셔야 됩니다. 회원님들 맞나요, 아닌가요? 그 종목이 더 많은 인기, 살려는 사람들이 더 많이 몰리면 내가 샀던 가격보다, 내가 생각하는 가격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지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버리면 당연히 가격은, 그날의 가격은 올라가겠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해되십니까? 우리 회원님들 이해되시면 자 1번 한번 눌러보세요. 1번, 7번 뭐 다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래서 회원님들이 보시면서 자 이런 식으로 종목을 압축을 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또 자, 종목 상승만 보면 안 되죠. 종목 상승만. 그죠? 종목 상승만 보시지 마시고 그 다음에 또 거래대금도 같이 보셔야 되겠죠. 거래대금. 자, 예를 들어서 거의 다 종목이 거의 비슷한 상승률로 올라갔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는 뭐 한 12% 혹은 자, 지금 상하한까지 되고 30%니까 얘도 예를 들어서 뭐 한 30%. 만약에 얘도 물론 이런 종목들을 하면 되겠지만은 얘는 뭐 20 몇 프로 아니면은 요런 거 좀 제끼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얘는 뭐 한 8% 얘도 뭐 한 7, 8% 보니까 거의 비슷한 게 또 나왔다 이거예요. 둘 다 보니까 호재도 있어. 둘 다 호재도 있더라 이거. 호재도. 이런 경우에는 거래대금을 보셔야 되겠죠. 그죠?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면서 굉장히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면서 한 10% 이상 올라간 것과 거래대금이 뭐 한 20억, 10억 터지면서 10% 올라간 거는 그 종목에 몰리는 자금의 규모가 틀린 거잖아요. 우리 회원님들 맞습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어디 분양 시장이 뭐 인기가 좋았는데 거기에 뭐 부동산 자금이 얼마가 몰렸다는 둥 그런 걸 생각해 보셔야 되죠. 주식도 똑같다니까요. 인기가 있는 장소에는 그만큼 돈이 많이 몰립니다. 그래서 거래 대금이 얼마나 개인들이 아무리 그 뭐야 쌈짓돈 싸질머지고 모여봤자 그죠? 개인들 돈 그 서로 합해봐야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죠? 뭐 얼마나 되겠나요? 자, 그런데 거래대금이 많이 터졌다라는 것은 당연히 그만큼 돈이 있는 세력들이 들어왔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겠죠? 그죠? 거래대금 개인들끼리 아무리 사고팔고 해봤자 그다지 거래대금이 늘지를 않아요. 왜냐면 개인들은 가지고 있는 자금 자체가 한계가 있죠. 이 개인들은요. 그죠? 우리 회원님들이 아무리 예를 들어서 뭐 1,000만원, 100만원, 뭐 2,000만원, 3,000만원 가지고 계시다 이거예요. 그거 가지고 막 우리끼리 여기 지금 계신 회원님들끼리 사고팔고 해봤자 수백억씩 거래대금 터지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면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안에 굉장히 자금력을 가지고 있는 자 그런 사람들이 입성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뭘로 압축되냐? 일단은 자 차트 그죠? 이 전 고점을 뚫어준 혹은 매물대를 뚫어준 종목을 위주로 선택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자 그날 당일에 뭐 상승률을 따져보셔야 됩니다. 상승률 강하게 그러니까는 짱대 양봉으로 치고 올라가 버린 종목일수록 그만큼 더 좋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거래대금을 따져야 되겠죠. 거래대금. 자, 거래대금. 당연히 뭐 뉴스라든가 그죠? 호재가 있어야 된다라든가 자, 이 재무제표가 좋아야 되는 거 요거는 뭐 당연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회원님들이 종목을 압축을 하시면은 몇 개 나오지가 않아요. 이거는 여러 번 다뤘던 얘기죠. 그죠? 회원님들 안 그런가요? 이거는 분명히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고 예전에도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고 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
소위 말하는 어떤 자금력이 있는 세력들이 들어왔을 법한 종목들을 상대로 회원님들이 매매를 하셔야 충분히 좋은 승률을 낼 수 있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표는 적당히만 합니다. 적당히 참고만 합니다. 적당히 참고만 하고 그것이 지금 현재 이것보다 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뭐 예를 들어서 기관이 막 어느 정도로 막 이렇게 사들였다. 원래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답변은 오늘 해드리는 날이 아닌데 뭐 굳이 해드리자면 뭐 기관이 뭐 이렇게 쭉 사들였다 이거예요. 막 뭐 물량을 어마어마하게 사들였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기관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생각으로 합심해서 그 종목을 사지는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오리새끼님, 그러니까 제 말이. 우리 회원님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 기관이라는 것은 그냥 다 뭉뚱그린 건데 그 안에서 단타로 들어온 애들도 있을 것이고 중장기로 에이 뭐 그냥 오늘 조금 사나 볼까? 자, 이런 애들 물량도 합산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서 이제 이 종목은 기관이 뭐 무조건 방어를 해주는 종목이야 라고 생각을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감이 있죠. 다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면 1번. 그래서 제가 이 기관이라든가 외국인 매매 동향은 언제 살펴보냐면은 바닥에서 올라올 때 일단 기관 외국인 매매 동향은 일단 자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종목들 요때 하나의 케이스. 두 번째는 많이 오른 종목 요 두 경우에만 봅니다. 요 많이 오른 종목은 왜 보냐면은 이미 많이 올라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이 종목을 많이 갖고 있을 경우에는 걔네들이 팔아먹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지들은 이미 수익이 많이 나고 있겠지. 이해되십니까? 회원님들?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미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이 뭐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이 뭐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다? 그런 건 안 합니다. 그런 건 안 해요. 왜냐면 걔네들이 수익이 나보다 더 많이 나오고 있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언제든지 던질 수도 있겠죠. 반면에 바닥권에서 호재가 있는데 굉장히 많은 양이 이렇게 들어왔다. 그러면은 바닥권에서 호재가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든가 뭐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든가 뭐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뭐 이런 식의 레포트가 나왔는데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와 있다라는 것은 요거는 요 애들이 물량을 사고 있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굉장히 유심히 보죠. 그런 종목들은 이제 전고점을 뚫어주면은 요런 것들은 내가 좀 길게 봐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 바닥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종목이 이렇게 올라갔었던 종목이 있었어요. 과거에 이렇게 예를 들어 세월이 이렇게 지나서 올라간 종목인데 이게 이렇게 계속 빠졌어요.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계속 빠졌는데 더 이상 안 빠지고 주가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데 어느 날 이 자리를 빵 뚫고 올라오더라 이거요. 그러면 회원님들이 여기서 이제 막 뚫고 올라갔는데 회원님들 같으면 여기서 물량을 매도를 하시겠습니까? 우리 회원님들 같으면 여기서 매도를 하겠냐고. 안 하겠죠. 그죠? 여기서 팔아먹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걔네들도. 맞습니까? 이제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저럴 때만 매매 동향을 참고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저럴 때만. 설마 저기서 팔아먹으려고 그렇게 많이들 사지는 않았겠지. 설마 저거 해봤자 뭐 수익 몇 프로나 나겠어요. 저기서 팔아먹으려고 그러진 않겠죠. 충분히 지금 이 가격대가 이 당시에 비교를 했을 때는 충분히 뭐 저가 메리트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 회사에서 뭐 진짜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라든가 이런 어떤 뭐 정보를 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구간에서는 미리 어느 정도 준비를 좀 했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곳에 대한 어떤 물량 파악 아까 우리 회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매매 동향 그런 것들은 요런 경우에만 참고를 하지 뭐 지금 예를 들어서 현재 주가가 뭐 한 중간쯤 한 요지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갔다가 뭐 한 요지점쯤에 있는데 여기서 뭐 기관이 많이 들어오고 외국인이 어쩌고 그거는 좀 애매하죠. 그거는 다소 좀 애매한 위치에 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 안 합니다. 그냥 매물대를 뚫어줬는지만 보고 계속해서 양봉이 꾸준히 등장을 하고 있는지 5일선의 흐름을 타고 있는지 혹시 꼬투리 잡힐 만한 뉴스가 등장한 건 없는지 뭐 이 틈을 타서 뭐 대주주의 지분 매각 아니면 뭐 유상증자
갑자기 요런 어떤 아니면은 뭐 회사채 발행 이런 식의 어떤 꼬투리를 잡힐 만한 이 회사의 주식이 디스카운트를 당할 만한 어떤 그런 뉴스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데만 집중을 하죠. 이 회사의 주식이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게끔 영향을 끼칠 만한 사건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 거기에 집중을 많이 합니다. 이미 많이 올라가고 있는, 계속해서 가고 있는 종목들을 볼 때는, 아, 과연 이 회사의 주식은 어떤 충격을 맞으면은, 과연 이 추세가 꺾일까라고 생각을 하죠. 그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뭐, 매매 기법에 걸려들면, 뭐, 시가 돌파 3라든가, 뭐, 볼린저 밴드 1, 뭐, 이런 다양한 매매 기법에 걸려들면은, 예, 계속, 꾸준히 매매를 하려고, 저는 하고 있고요. 자, 반면에 요즘과 같은 어떤 이런 그리스 사태가 터졌을 때는, 자, 오늘 이제 해외 증시를 일단 종목은 뽑아놓고, 예, 일단은 뽑아놓고요. 일단은 뽑아놓고, 이 상황을 좀 더, 예, 제가 오늘 하루를 또 더 보려고 하겠죠. 얘가 지금 이 자리가, 그죠? 의미 있어 보이는 어떤, 자, 지지선. 자, 지금 요 구간에서는 살짝 버티고 있는데, 오늘 또 빠져가지고, 뭐 한 이 구간까지 행여라도 또 이렇게 강하게 빠지면서 이런 식으로 내려오려고 그런다. 그러면은, 각별히, 예, 더 조심하겠죠. 야, 이거는 그리스와 관련된 상황을 그다지, 좋게 보고 있지 않구나. 이 그리스 사태를 빌미로, 사람들이, 이 군중들이 공포심과 회의감에 빠져 있을 테니까, 이 회의감을 교묘하게 이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공공 매도를 세려버리면은, 파는 사람들이 훨씬 더 유리해지는 시장이 찾아오겠죠. 그죠? 우리 회원님들, 그잖아요. 그러면은 그 물량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은 분위기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개인들은 잠깐 이 시장에서 살짝 관망세로 빠져나가 있는 것이 유리하겠죠. 하지만 그 와중에도,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뭐 어설프게 알고 계신 분들이, 아, 그래, 이럴 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답이야 하면서 공부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예, 그런 분들은 평생, 정말 평생 힘들게 사실 수도 있어요. 오히려 진짜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시기에 더 공부도 많이 합니다. 저도 이 시기에 오히려 더 책도 많이 보고 뉴스도, 오히려 이 시기에 뉴스를 더 많이 읽으려고 그래요. 더 많이 읽으려고. 아, 이때 당시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아질 때는 어떤 식의 뉴스가 나오고, 카페 회원분들도 어떤 식으로 분위기가 나빠지고, 야, 그때 당시에 맞아. 그때 당시에 방송에서 보니까, 회원분들이 좀 잘 안 오고, 뭐 강의에 집중을 못하고, 웅성웅성 되더라. 이런 경험을 저는 계속 가지고 가려고 한다고요. 그러면서 이와 같은 비슷한 상황이 나타나게 되면은, 사람들은 또, 또 똑같은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또 똑같은 행동을 하기 시작한다고요. 뭔 말인지 아세요? 회원님들? 소위 말하는 지버릇 개 못 준다라는 말이 맞아요. 지버릇 개 못 준다고. 인간은 똑같은 습성을 드러낸단 말입니다. 힘들어지면. 제 이야기 이해되시면 1번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요 상황일 때 군중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본성을 드러내는지를, 또 뉴스는 어떤 뉴스가 나오는지, 그럼 그 뉴스에 댓글들이 또 쪼르륵 달리거든요. 그걸 기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왜냐하면 요런 패턴들은 분명히 다음에 또 힘들어질 법 하면은 요런 행동들이 드디어 드러난단 말입니다. 그걸 보면서, 아, 지금 이 시장이 어느 정도의 강도로 힘들어지겠구나. 지금 어느 정도의 강도로 힘든 상황을 겪어내고 있는 거구나. 이걸 기억을 하는 거죠. 이걸. 회원님들, 역사는 반복됩니다. 반복돼요. 증시의 역사는 무조건 반복돼요. 금방 까먹거든요. 금방 잊어먹죠. 금방 까먹어요. 역사는 무조건 반복이에요, 회원님들. 무조건 반복이에요. 무조건 반복. 무조건 반복입니다, 회원님들. 증시 역사는 더더욱더 반복돼요. 언제 힘들어졌냐는 듯 다 잊어버리고, 상여금 잔치에, 보너스 잔치에, 은행은 계속해서 탐욕스러운 본능을 드러내죠. 개인은 탐욕스러운 본능을 안 드러내는 줄 아십니까? 자, 막 돈을 싸게 빌려주죠. 막 빌려 쓰라고. 이럴 때 써야지 언제 쓰냐고. 언제까지, 언제까지 내 집 한 채 없이 그렇게 살 거야. 이렇게 쌀 때 빌려 써야지.
라고 부채질하죠. 그럼 빚이라면은 그냥 소도 잡아먹죠. 우리나라가 왜 IMF가 터졌는데요? 우리나라가 여태까지 왜 힘든 상황을 겪었는데요? 그죠? 카드 대란은 왜 터졌고, IT 버블은 왜 터지고, IMF는 왜 터집니까? 그리고 많은 개인들이 파산을 하는 이유는 왜 파산을 할까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쓰니까 그런 겁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일단 너무 많은 부채들로 인해서. 물론 지금의 부채 상황은 좀 틀립니다. 개인들만의 탓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채 상황이죠. 이거는. 개인들의 탓만으로 보기에는. 그런데 감당하지 못할 만큼 정말 어려울 만큼 이 빚을 져가면서 또 이 부동산에 또 소위 말하는 몰빵을 하는 분들도 심심치 않게 아마 회원님들 주변에도 분명히 아마 한두 분쯤은 계실 것 같아요. 그런가요? 자, 우리 회원님들이 이렇게 보실 때는 좀 그런가요? 그러면서 막 친구들 만나서는 어렵다고 죽는다고 막 그렇게 징징대면서 막 술자리에서는 뭐 2천만 원 올랐다는 동, 3천만 원 올랐다는 동, 막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 1번. 자, 그러면서 술자리에서는 한 푼도 안 씁니다. 그런 분들 계십니까 혹시? 이번에 뭐 내가 뭐 아파트 뭐 당첨됐는데 말이야. 이 뭐 3천만 원이 올랐다면서 지금 팔면은 막 인기가 좋다라는 동. 자, 그런데 한 푼도 안 쓰죠. 그런데 그렇게 자랑을 하는 친구들한테는 한 푼도 안 씁니다. 자, 1번 누르신 분들이 그만때려님, 해덕이님, 몽브라더님, 복숭이님. 자, 요렇게 4명을 제외하고는 그러면은 다 그런 케이스에 혹시 해당되는 회원님들이란 얘기입니까? 혹시? 그러면 이거 제가 말을 잘못한 케이스인데, 우리 회원님들 속으로 뜨끔하면서 이거, 이거 내 이야기인 것 같은데, 자,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제가 했던 말을, 철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오늘 방송 못 올리겠다, 이거.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잠깐만, 이거 이러면 분위기가 싸해지거든요. 회원님들 혹시 방송 들으면서, 아이씨, 이거 나도 빚도 있고, 내 얼마 전에 이 친구들한테 이거 뭐, 아이씨, 괜히 자랑했다가 나는 뭐 사준 것도 없고 그런데, 뭐 내보고 하는 이야기가, 이런 분들이 있겠네요. 그러고 보니까. 농담이고요. 자, 우리가 그렇게 지내게 되면은 요즘 같이 예를 들어서 자, 이 그리스 사태가 터져버렸을 때 상당히 위험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 자체가 우리나라의 경제에 살짝 뇌관으로 작동을 할 수 있는데 자, 우리나라랑 그리스하고는 또 틀립니다. 그리스가 무너지는 걸 보면서 저 봐라 저 봐라 저 봐라 대한민국도 똑같이 저렇게 망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다소 좀 오산이죠. 그리스는 복지 때문에 지금 그런 게 아니라 아주 만연해 있는 탈세 때문에 그런 겁니다. 탈세. 탈세가 오히려 그 근본 원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탈세가. 걔네들은 카드 체크기 자체를 아예 쓸 줄을 모르는 애들이 회원님들. 정원에 수영장이 있는 치과 의사가 연간 소득 신고를 2천만 원도 안 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요. 회원님들 집 앞에 수영장이 있는데 자, 회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세무 공무원이다 이거예요. 자, 국세청 직원인데 자, 수영장도 딸린 집을 가지고 있는 치과 의사가 자, 우리 여기 계신 회원님들한테 2천만 원도 안 되는 소득 신고를 했다. 그러면 회원님들 같으면은 거기 직접 방문을 해서 찾아가 보겠습니까? 안 가보겠습니까? 자, 회원님들이 만약에 자, 우리 여기 계신 회원님들이 만약에 국세청 직원이다. 그럼 이거 뭔가 수상하니까 가보겠죠. 그죠? 아닌가요? 이 뭐지 이거? 잠깐만 이건 좀 이상하잖아. 당연히 아마 찾아가 볼 겁니다. 근데 그 나라는 그게 당연한 나라예요. 회원님들. 그게 당연한 나라라고요. 복지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탈세로 인해서 망한 나라이죠. 우리나라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뭐 원천징수죠. 원천징수. 아예 애초에 거진 원천징수에도 요즘 뭐 카드 안 받는 가게가 거의 없잖아요. 카드 다 받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꼼수를 좀 써서 이렇게 뭐 소득을 누락을 시킨다라든가 그런 것은 힘들고 소득을 또 만약에 누락을 너무 이렇게 막 시켜버리면은 당연히 조사를 받겠죠. 조사를 받을 것이고 지금 아파트 담보 대출도 어느 정도 소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담보 가치와 소득 수준도 다 따져서 지금 어떤 이런 대출을 해줬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이 그리스와 우리나라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비교를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무리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나라는 IMF를 한번 겪어서 한번 얻어 터진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그렇게
역사가 반복돼서 IMF 똑같은 형태로 IMF가 터지는 일은 거의 없죠. 거의 없을 텐데 다만 이제 문제는 요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드시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떤 사업 자금을 좀 더 충당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모자란 어떤 생활 자금을 좀 더 충당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해 가시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게 지금 아마 현 정부에서도 가장 좀 위험 요소로 여기는 좀 집중해서 관리를 좀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멍뚱한 데 돈을 쓰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리스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직접적으로 비교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실상 그만큼 부실하거나 아직까지 그 정도로 뭐 썩었다 라고 표현을 하기에는 굉장히 걔네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건전성이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나라가 그런 식으로 뭐 망할 것이다 라는 생각은 아예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거는 확실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 증시도 이 그리스가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여파가 좀 있겠죠. 그죠? 상당히 굵고 짧은 강한 하락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는 좀 하셔야 되겠는데 근데 그게 언제일지 모르잖아요. 아예 거래를 쉴 수도 없으니까 조심조심해서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목수는 한 3개 정도 압축을 하시고 현금 비중을 아마 한 70% 정도 넉넉 잡고 한 70% 정도는 유지를 하시면서 만약에 지금 별로 반등이 안 나오고 살짝 그러니까 깔짝 마이너스 한 2, 3% 정도 손실 보고 계신 종목이 있다. 그러면은 뭐 내일이나 모레쯤 해서 반등 줄 때 종목을 좀 정리를 하시고 뭐 이번 주는 조금 지켜보시면서 대신에 공부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공부는 관종은 하시면서 종목 움직임은 지켜보셔야 되고 뉴스의 흐름도 읽어보셔야 돼요. 아, 요런 분위기 때는 어떤 뉴스가 자주 나오는구나. 이런 정도는 회원님들 몸에 박아놔 버려야 된다고요. 그래야 다음에 비슷한 사태가 생겼을 때 아, 그땐 그랬었어. 맞아. 그때 그랬었다가 어떻게 해결이 돼가지고 잘 풀려나가더라. 그때까지 걸린 시간이 그때 당시로 기억은 한 2달 걸렸었나? 뭐 이런 식으로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과거의 사례를 보면서 헤쳐나갈 방법을 찾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죠? 맞나요, 회원님들? 이해되십니까? 근데 지금 현재 상태는 유로존 자체가 지금 붕괴되기 일보 직전인 이 수준은 이번이 처음이란 말입니다. 처음. 유로존 내에서 국가가 떨어져 나갈래 말래 떨어져 나갈래 말래 약간 왔다리 갔다리 그것도 이제 돈을 못 갚아가지고 자 이런 상황은 지금 처음 이 전 세계가 실질적으로는 처음 겪는 상황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 회원님들이 이 주식시장이 거기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까지는 시간을 좀 충분히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너무 서두르시지도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종목수를 좀 줄여놓고 관망하는 자세로 좀 편안하게 뭐 이번 주 정도는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뭐 빨리 타결이 돼서 뭐 깔끔하게 해결이 된다면요. 뭐 당연히 또 뭐 그 상황에 맞춰서 매매 기법에 맞춰서 종목 상황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거래를 하시면 되겠지만 그 전까지는 좀 다소 약간의 시간을 좀 가지고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부이죠. 공부. 반드시 뭐 매매기법 주식 강의 동영상도 보시면서 혹은 책도 좀 보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 공부에 대해서 투자를 아끼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공부에 대한 투자를 아끼는 분들. 공부에 대한 투자를 아끼면서 그 분야에 대해서 그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하기를 바랄 수 있습니까? 그건 어렵죠. 그죠? 시간을 투자를 하든지 돈을 투자를 하든지 뭘 하나를 투자를 하기는 해야 됩니다. 제 말 맞습니까? 회원님들. 시간을 예를 들어서 남들 2시간 공부할 때 나는 뭐 조금 더 뭐 시간을 짬을 내서 아니면은 오늘 공부를 못했으면 내일 뭐 조금 더 한다라든가 예를 들어서 매일매일 30분씩 공부를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자 오늘 뭐 술 한잔 한다고 아니면 회원님들이 30분간 공부를 못했다. 그러면은 내일 1시간 해야 되는 겁니다. 내일 1시간 하기로 해놓고 안 했다. 그러면 주말에 잠깐 짬을 내서 또 1시간 못한 공부의 시간을 채워 넣으시는 그 정도의 노력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건이 있으시면은 책을 사서 공부를 하셔가지고 시간을 좀 더 앞당길 수도 있겠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제는 이 둘 다 하지도 않으면서 이 두 가지 노력 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문제는 뭐가 문제인 줄 아십니까?
이 두 가지 노력도 아예 안 해버려요. 공부도 안 해. 책도 안 봐. 공부도 안 해. 주식 강의 동영상 이런 것도 안 봐. 안 보면서 뭐 여기만 보는 겁니다. 여기만. 이러면 문제가 커진단 말입니다. 여기만 보면서 요거 그냥 한번 다 사볼까?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대로 분석을 하지를 못하면서 자 여기 있는 것만 만약에 빼서 내가 거래를 하면 되지 않을까 이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회원님들? 망합니다. 그죠? 그럴 수도 있잖아요, 회원님들. 그렇지 않나요? 재수가 좋아서 여기 있는 종목들이 싹 다 수익이 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고요. 여기 있는 글들은. 맞습니까? 아닙니까? 우리 회원님들 맞나요? 아닌가요? 그죠? 여기서 판단은 회원님들의 몫이라고요. 판단은 순전히 판단은 회원님들의 몫이고 이 글을 쓰는 분들은 순수한 마음에 글을 쓰는 거라고요. 순수한 마음에 어떤 자기 자신의 분석을 검증받고자 그 다음에 이렇게 분석글을 올림으로써 내일 혹은 모레 혹은 그 다음날 어떤 식으로 종목이 흘러갔는지 본인 스스로에게도 공부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글을 올리는 거지 회원님들에게 무조건 수익을 안겨주고자 카페 회원님들이 일부 회원님들이 봉사를 하시면서 여기에다 글을 올리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공부도 안 해. 매매기법 뭔지도 몰라. 주식 강의 동영상 본 적도 없어. 그런데 마치 여기만 매매기법 차트가 공부방을 보니까 마치 뭔가 약간 뭐 종목 추천 같은 필도 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만 만약에 구경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려고 하게 된다면은 결국은 어떻게 된다? 예, 재수 없으면 망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뭐 물론 망하시지 않겠지만 적어도 원하시는 어떤 결과물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만큼 쉽게 나오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이 주식은 회원님들이 스스로 하시는 것이고 스스로의 판단으로 하시는 겁니다. 스스로의 판단과 스스로의 확신이 있을 때 시장이 다소 흔들더라도 종목의 시세가 다소 흔들리더라도 내가 내 매매 기법과 원칙대로 밀고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밀고 나갈 수 있을 때 결국은 수익도 나는 겁니다. 여기 지금 매매기법 차트 공부방 보니까 잠깐만요. 여기 약간의 어떤 괜찮은 사례가 있던데 자 독도매님이 6월 결산 이래가지고 어떻게 올려주셨네요. 우리 독도매님이 지금 직장 취직을 하셔가지고 연세도 좀 많으신 회원님이신데 매매를 잘 뭐 그래도 어려운 시기에 하셨는데 자 보시면은 자 연거푸 이렇게 손실이 납니다. 연거푸 지금 보시면 이때 좀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죠? 회원님들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아마 연속 손절을 좀 하신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까? 자 3일 연장 1당 이상을 막 일반 직장인들의 일당 이상을 계속 잃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자 자기 줏대대로 밀고 나가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뭐 또 일한다 또 아이고 뭐 개뿔 맛도 안 하네. 아이고 공부랍시고 내가 주식 공부랍시고 했는데 내 개뿔 이럴 줄 알았다 또. 대부분의 90% 이상의 회원님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봐라 이 해도 안 되네. 지난달에는 내가 수익 좀 났는데 이번 달에는 내 또 이 개차반 날 줄 알았다.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개인이에요. 이게 개인. 딱 개인 투자자들은 거기까지예요. 그냥. 그 이상 바라지도 않아요. 근데 자 보시면 막판 이렇게 밀고 나가죠. 그죠? 이렇게 쭉 치고 나간단 말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는 행동이냐? 자기 자신의 매매에 대한 원칙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없으면은 이렇게 밀고 나가지를 못해요. 회원님들. 벌써 이때 관뒀어야 돼. 이때 딱 중단이 이때 딱 중단. 여기서 딱 중단한다고요. 중단. 그냥 끝낸단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밀고 나가려면은 자기 자신의 매매법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확신과 신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꾸준한 공부의 양이 필요한 거죠. 공부의 양, 그 다음에 좀 더 진일보한 스킬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제대로 된 공부의 방향 이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룰 때 만들어낼 수 있는 결론입니다. 이거는요. 쉽게 해낼 수 없는 영역이라고요. 단순히 그냥 초보분들이 매매기법 차트 공부방만 보면서 아니면은 주식 동영상 단순히 한 두세 편 정도 보고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회원님들이 독도매님의 글이나
그 다음에 애엄마님의 글이나 뭐 백억개미님의 글이나 여기 지금 계시는 다른 여러 회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뭐 안전모드님의 글이나 그분들이 쓴 글들을 예전 것부터 하나하나 읽어보신다면은 그 발전 과정이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발전 과정이. 거의 여기 계신 회원님들과 아주 큰 차이는 없으시다고요. 근데 누구는 지금 자기만의 길을 가고 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아직 자기만의 길 입구에 들어서지도 못한 채 방황하고 내일도 힘들고 모레도 힘들고 글피도 힘들겠죠. 그 차이점은 별거 없어요. 그냥 꾸준함입니다. 꾸준함. 내가 오늘 30분 하기로 했으면 내일도 30분을 해야 되는 것이고 1년 365일 반드시 그 30분이라는 시간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월화수목금 1시간씩 공부를 하기로 했다. 종목 분석을 하기로 했다. 그러면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수 있을 때에만 지금과 같은 결과를 받아보실 수가 있는 거죠. 결국의 답은 꾸준함에 있다라는 겁니다. 꾸준함을 끝까지 고수하신 분들은 자, 요즘같이 힘든 상황에서도 나름의 좋은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고 실망감에 오늘은 뭐 그냥 친구들 불러가 술 한잔 먹고 째자, 자 이래버리면은 그런 시간들이 계속해서 앞으로도 누적이 되면서 점점 하기 싫어지겠죠. 자, 그래서 회원님들의 선택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회원님들이 할 수 있을 정도만큼의 좀 쉬운 목표량을 정해놓고 계속해서 정진해 나갈 것이냐, 아니면은 중간에 그만둘 것이냐, 그 두 개 중에 하나는 회원님들이 선택을 하시는 것이고요. 올바른 선택은 회원님들이 이제 각자 알아서 선택을 잘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 회원님들 오늘 제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어떻게 했던 내용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시장 상황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드렸고, 이와 같이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자세와 마인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아마 다들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그 또 전륜 강사가 계속해서 방송을 진행 중이니까요. 자, 오늘 방송 보시면서 조금 더 공부가 부족하다, 나는 뭐 좀 더 공부를 하고 싶다,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지금 보시면은 전륜의 풍문간파라고 있습니다. 보시면요, 전륜닷컴이라고 치셔가지고, 자 여기 지금 나와 있죠. 전륜닷컴, 자 요 주소로 치셔가지고 오셔가지고 현재 지금 진행 중인 방송을 시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회원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방송 때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